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채널로 도착한 한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아프리카 사막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카라에서 청년회장으로 살아가시는 아미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도 한동안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라라는 마을이 어떻게 쓰레기산과 모래바람 속에서 고통받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주셨습니다. 카라 마을이 실제로 겪은 현실과 기적을 바탕으로 아미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 채널에서 각색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글입니다. 어떻게 쓰레기가 황금이 되어 마을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되살아났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라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사막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카라에서 살아가는 청년회장 아미나라고 합니다. 이곳 카라는 끝없는 모래 언덕과 온갖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마을 주변에는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둘러싼 모래 언덕은 매년 높이를 키워가며 마치 저희 삶을 집어삼키려는 듯 이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흙벽돌로 지은 움막은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허물어질 듯 위태로웠고, 모래가 틈새마다 스며들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는 창문이 아니라 모래벽을 마주보며 잠들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래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우물에서 퍼올린 물은 마치 진흙탕처럼 뿌옇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물을 끓여서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아이들은 늘 배탈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물을 마실 때마다 배를 움켜쥐며 몸서리를 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른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받아들였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집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의 동생이자 친구, 가족이니까요. 카라에는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막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불태워서 연료로 쓰거나 심지어 생계를 위한 작은 수입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마을은 곳곳이 온갖 폐기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낡은 플라스틱, 녹슨 캔, 버려진 병들까지. 그것들이 강풍에 휩쓸려 마을 골목골목을 파고들어 사람들의 삶을 질식시키듯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이면 눈을 비비며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른 새벽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위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청년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무기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무언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죠. 이 마을의 오랜 장로님들은 외부의 도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잠깐 들렀다가 사진 몇 장 찍고 돌아가면 그만이지. 우리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라시드 어르신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몇 외부 단체가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보여주기식 지원으로 끝난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들, 서류만 잔뜩 남기고 간 사람들. 그 결과로 남은 건 주민들의 깊은 불신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끔은 그 불신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옆에서 맨발로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길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자 하나가 발등에 유리 조각이 박혀 피를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발에 새하얀 붕대를 감아주면서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어디서든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새벽바람은 늘 그랬듯 제 기도를 모래바람 속에 흩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쓰레기 더미는 더욱 커져갔고 아이들의 병치레는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회장으로서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을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알리면 누군가는 봐주지 않을까. 그마저도 모래바람에 카메라 렌즈가 흐릿하게 가려져 사진조차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모래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아이들은 콜록이며 기침을 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촛불 아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글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닿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대한민국 국제환경협력단이 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국 단체가 저희 마을에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서류 뭉치와 몇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여전히 맨발이었고 그 옆에 쓰레기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모래바람이 거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물을 길러 먼 길을 나섰고 저는 마을회관 앞에 서서 바람에 나부끼는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들을 떼어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마을에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단정한 복장의 한국분들이 내리셨고 그중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게 그을린 얼굴에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제환경협력단의 김성훈 팀장님이셨습니다. 김 팀장님께서는 도착하자마자 저를 찾아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아미나 청년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긴장된 얼굴로 인사를 드리며 정말로 저희 마을에 오신 건가요? 라고 묻자 김 팀장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답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보여주기식 지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장로님이신 라시드 어르신께서는 팔짱을 끼고 김 팀장님을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만 하고 떠났습니다. 우린 그런 헛된 희망에 익숙합니다. 김 팀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여러분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리수거와 자원순환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카라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힘은 마을 곳곳을 누비며 한국에서 가져온 첨단 장비로 공기 질, 수질, 토양 오염 상태를 꼼꼼히 측정하셨습니다. 특히 한국힘에는 현지어에 능통한 통역가가 계셔서 주민들이 그들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분리수거 교육과 재활용 기술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플라스틱 병을 직접 씻어주며 이렇게 깨끗이 하면 황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김성훈 팀장님께서 저희 마을 광장의 모든 주민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카라아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을 제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쓰레기 문제와 가난으로 고통받았지만 국민이 하나 되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건 바로 함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카라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셨지만 젊은이들과 엄마들은 희망 어린 눈빛을 조금씩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마을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팀과 저는 마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시설 설치를 추진하셨습니다. 김 팀장님께서는 물이 깨끗해야 건강도 희망도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팀은 플라스틱병, 캔, 종이, 유리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깨끗이 씻어 모으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그 모습을 전하며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아니라 황금이 된대요.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의심이 많으셨지만 한국팀의 손에 다른 장갑과 땀에 젖은 옷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한국팀은 주민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웃으면서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도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다시금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의 눈가에도 작은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김 팀장님의 말씀처럼 함께라는 힘이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몇 주 동안 대한민국 국제환경협력단의 김성훈 팀장님과 한국팀의 노력으로 저희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변화의 바람이 진정한 기적이 되기까지 저희는 수많은 갈등과 의심, 그리고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한국팀은 우선 마을 광장 한켠에 분리수거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병, 캔, 종이, 유리를 각각 깨끗이 씻어 분류하는 방법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라벨을 떼어내고 병을 씻으면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으로 인정받습니다. 깨끗한 병이 돈이 되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주민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갸우뚱하셨습니다.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 라시드 어르신께서 그렇게 반문하시자 김 팀장님은 다시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네, 어르신, 저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쓰레기 문제로 정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함께 분리수거를 실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재활용품이 지역 경제의 기둥이 되었고 환경도 깨끗해졌습니다. 카라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이미 마을 아이들의 웃음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아이들이 이제는 배탈이 잘 안 나요. 라고 해맑게 웃어 주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 마을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리수거장 앞에서 한 중년 남성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미나 회장, 저게 정말 돈이 되나? 저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모아봐야 결국 버려질 텐데. 그분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회의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으면 진짜 돈이 된다는 걸요. 그때 마침 김 팀장님이 분리수거장에 오셔서 방금 수거한 플라스틱병들을 직접 손으로 집어들어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물론 주민들도 고개를 들어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반짝거리는 깨끗한 플라스틱병이 정말 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학 교실의 낡은 등잔불 아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국팀이 보여준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새벽부터 분리수거를 위해 나선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힘든 몸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재활용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품들이 고물상으로 가서 돈으로 바뀌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주민분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드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의 마음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힘은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재활용품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라시드 어르신께서는 한국힘의 진심, 어린 설명과 손수 보여주신 행동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미나 회장, 저 김 팀장이라는 양반은 정말 달라. 저 사람 손에 흙이 묻은 걸 보니 믿음이 가. 라시드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금 같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힘의 도움으로 첫 번째 분리수거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 병, 캔, 종이, 유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쓰레기은행 직원이 직접 오셔서 그 품질을 검사하셨습니다. 카라하 마을에서 이렇게 깨끗한 재활용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마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말씀에 주민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회의로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을회관에서 김성훈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저희 마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김 팀장님께서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나 회장님,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저희 카라하는 더 이상 쓰레기에 파묻힌 절망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황금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셨고 아이들은 더 이상 병치레로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쓰레기산은 여전히 사막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깨끗한 물도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환경협력단의 김성훈 팀장님과 한국힘의 도움으로 저희 마을은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분리수거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 주민들 사이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저렇게 깨끗하게 모아도 진짜 돈이 될까요?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민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주민분들은 하나 둘씩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히 매주 열리는 클린 앤 리사이클 데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노래를 부르며 골목골목을 누비셨고 어르신들은 한국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플라스틱 병을 반짝반짝 닦으셨습니다. 쓰레기은행에서 마을 주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직접 재료비로 환산해 드릴 때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미나 회장님, 이 돈으로 아이들 옷도 사고 약도 살 수 있겠네요. 한 어르신의 그 말씀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모은 공동기금으로 저희 마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4시간 나오던 갈색 물 대신 이제 하루 12시간은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맑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배탈도 줄어들겠죠? 병원에 덜 가도 되겠네요.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에서 저 또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학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던 책걸상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칠판도 새로 들여왔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훨씬 활기찬 모습이셨습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곤 하셨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품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수입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진심 어린 도움이 있었습니다. 카라하의 변화 소식은 점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저희 마을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찾아오셨고
심지어 TV 방송국 기자까지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마을의 기적은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저희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성훈 팀장님께서 옆에서 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나 회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에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마을 입구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며 그 아래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입니다.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 그 기념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진심이 저희에게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이 자라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카라아 마을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병치레 없이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들은 깨끗한 물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어르신들은 재활용품으로 수입을 얻으시며 아이들의 간식을 사주십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며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김성훈 팀장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마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늘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기쁨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라 눈물이 납니다. 저희 카라아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마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마을이 받은 그 따뜻한 손길처럼 저희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환경협력단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카라아 마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와 진심 어린 사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